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 매일 헌법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헌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면 너무 무리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매일 헌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 헌법과 같이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3일 목요일 매일 헌법 스타트. 자,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인격권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24년 국회직이지만요. 10조. 자,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독일 헌법에는요. 자,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프라이버시권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생활에 관한 인격권은 17조로 따로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인격권은 10조로 따로 놓고, 그래서 통일적인 어떻게 보면 인격권에 관한 넓은 개념의 프라이버시권을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후단에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문이죠. 이문에 뭐라고 됐다? 국가는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인권 확인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10조에 관한 건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헌정사 역사에서 보면 요 인간의 존엄 가치는 5차 개정헌법에 처음 들어왔고요. 행복추구권은 8차 5공화국 헌법, 3공화국, 5공화국 이런 식으로 들어온 연한이 좀 다릅니다. 또 여기다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보장에는 당연히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보호 의무도 보호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가치, 인간은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요.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헌법 전문에 자유. 그 다음에 자유에 따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율과 자기 평등 뭐 이렇게 돼 있고, 평등 뭐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평등하게 받고, 그다음에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런 규정을 보니까 이거 뭐 혼자 있을 때 쓰는 말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고 자유롭게 뭔가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 전문에 인간이라는 국민에 관한 문제에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뭐라 한다? 개인주의적 인간상보다는 인간상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취지, 전문의 취지를 볼 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엄가치에서 인간은 사회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그 기본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점에서 끝난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헌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점에서 나의 자유가 끝나니까 신중하고, 또 타인과 관계에서 기본권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죠. 존엄과 가치. 그랬는데 이 존엄이라는 게 뭐예요? 존엄이라는 건 뭔가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존엄. 그 다음에 가치. 그러니까 존엄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조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그러면 결정만 해요? 결정하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속에서 또 발전해서 이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되는 거죠. 거기다 가치라고 있잖아요. 가치.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니까 이제 가치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 자, 여기서 인격권, 나무하고 다른 성격, 인격권. 그러니까 인격권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초상, 성명, 명예 이런 것들이 인격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권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자, 인격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존엄,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자체는 인간의 존엄 가치 그 자체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도출되는 거죠. 여기서 도출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도출되는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상대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는 절대적 기본권 가치로서의 궁극의 목적을, 하지만 자기결정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그다음에 인격권들은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이제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는 37조 2항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는 인격권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죠. 인간의 주는 가치에서 인간. 여기에도 어디에도 인간이라고 돼 있지. 법인은 없잖아요. 법인의 규정은 없는데 그럼 법인 단체는 기본권 없나요? 그건 아니죠. 인간의 주는 가치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이고 인간만의. 하지만 법인은 안 되죠. 하지만 법인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독일은 있어요. 독일은 인격권 밑에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한다?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법인으로서 인간이 아닌 법인으로서 단체로서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가능하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법인은 당연히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성질상 왜? 성질상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심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인격권은 당연히 법인도 초상, 성명 있잖아요. 삼성 다음에 현대 이런 식으로 명예 우리나라에서 삼성 그러면 1위 아니면 현대 1, 2 다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명예, 사회적 평가라든지 성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법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그러면 이제 법인 나오는데 주로 문제가 사법인이 나오는 건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건데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 쉽게 해서 사법인으로 성격을 가졌지만 공법인으로 제한을 받는 그러면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상공회의소, 학교안전공제회, 축협 그다음에 자 방송사업자 이렇게 탁 나오면 이제 사법인의 성격으로 인정하면서 공법인의 제한을 받는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쫙 푸는 거예요. 사제광고. 네, 자 사제광고, 사과방송, 법위반 사실 공표. 물론 법위반 사실의 공표는 인격권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명예권이라고 썼어요. 또 무죄 추정권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니까요. 이런 판례를 좀 이렇게 묶은 판례요, 관련 판례요. 이렇게 도출되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암기를 탁탁탁 해야죠. 사과, 사제, 법위반 사실 공표, 인격권 또는 자 명예권 이렇게 얘기해. 법인의.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공법인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상공회의소, 축협, 방송사업자,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중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서 묶은 판례를 연결하시면 아마 10조도 좀 정리할 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죠. 자, 그럼 바로 또 오늘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자, 선거기사심의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 이게 선거기사심의회가 거의 사과, 사제, 법위반 사실 공표 중에 하나인 사과방송, 사과문 게재 사건이었어요. 방송심의위원회 단체잖아요. 언론 중재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는 언론사 단체 법인 그럼 또 나오지. 언론사 사인 단체 사법인 그럼 뭐가 된다? 이거 인격권이라는 자 인간이 아닌 인격권은 누릴 수 있죠. 특히 이제 사과문은 위헌결정, 사죄방송도 위헌결정, 법위반 사실 공표도 위헌이지만 약간 법위반 사실 공표는 명예권, 무죄 추정권에 반해서 위헌이었어요. 자, 공직선거법 조항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를 명령 지시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정리하시면 나오죠. 두 번째, 일본 제국주의 국가원 침탈이 시작되는 러일쟁쟁 개전 시부터 45년 8월 10월까지 조선 총독부 중천 참의 이 정도 됐으면 반민족 행위자 인정해야죠. 활동한 행위를 진행 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일제 강점하에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조사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을 하지만 침해는 아니에요. 3번.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 사자 돌아가신 분들은 원래 인격권이 없어요. 인격권 없거든요. 인격권 없어요. 기본권은 살아있을 때 인격권이에요. 여기 인간은 살아서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죽음은 기본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명예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살아있는 후손들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후손들의 인격권 논의할 수 있다 라는 판례였어요. 3번. 민사법정 내 보호장치 사용해. 왜냐면 민사법정에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있을 때 아무래도 도주 우려는 막아야 되죠. 그래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행위는 아무래도 이제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 원칙에 위배되어 민사법정 출정하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논의하면 안 되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자, 4번 볼까요? 이미 출국 소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 검색을 마친 승객 상대로 촉수 검사와 같은 추가적 보안 검색. 이거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서 주권 제약하는 조약도 가능합니다. 관련된 거예요. 관련된 거.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추가적인 보안 검색을 실시 예정하고 있는 국가 항공 보안 계획은 이거 반하지 않는다. 아주 일반적인 판례였네요. 자, 틀린 지문은 4번. 자, 5번.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에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주관적 그건 아니죠. 여러분 명예라는 건 사회적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 명예 감정 이런 건 안 돼요. 포함되지 않는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10조. 되게 할 말이 없는 조문인 것 같은데 은근히 정리하다 보면 많아요. 판례도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격권 봤어요. 여러분 인격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내일도 오실 거죠? 정인영과 함께 있습니다.